네, 앞서서 살펴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상승 탄력이 크지 않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전반적인 지수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종목별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상당히 선전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종목 공감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누라리서치의 박인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설정한 이후에 거기서 종목을 찾아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의료 산업의 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이쪽도 다 의료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의식주가 최근에는 그다지 그 문제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입고 먹고 자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어떻게 잘 먹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헬스케어를 자신의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 선진국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 특히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면은 바로 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일컫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체의 기능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류는 그것조차 좀 진행을 늦추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그렇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의료는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 그리고 빠른 진단, 부작용이 없는 바이오, 뭐 장기의 교체, 건강관리 그리고 아름답고 싶은 욕구인 성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삼성이라든가 SK 등의 대기업들도 이 분야를 가장 각광받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2011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또 방사능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이 건강에 대한 이슈는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때마침 어제 상장한 제약용 특수효소 그리고 바이오 신소재를 제조업체인 아미코젠이 공모가 대비해서 100% 상승을 한 후에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이네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예. 공모가 대비해서 어제 하루만 해도 230%가 오른 그런 가격인 건데요. 뭐 이에 따라서 어제는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강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의료 분야 자체가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몇 살까지 어느 정도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들 자연스럽게 부상을 할 것이고 또 전통적으로 봄과 가을이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때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들도 사실 많잖아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적으로 또 연결되지 않는 종목들도 많아서 옥석가리기가 필수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의료기기 산업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 한 5, 6년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꿈을 쫓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실적이 보통 안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기술이 워낙 좋아지고 연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로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세움 메디칼이라는 기업입니다. 1969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의약품 주입기 그리고 의료용 전기 시술 장치 등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 개발과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서 수입품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청도 생산법인
그리고 국내 판매법인 세운이노베이션 그리고 사이텍 등 3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주로 의료 기계와 관련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기업 내에서도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약품 주입기 그리고 전기 시술 장치 등 세운 메디칼의 캐시카우이자 주력 제품들이 고가의 미국 그리고 유럽 제품들 우수한 품질 경쟁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주요 제품은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 그리고 시술 시에 기관 내에 약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물질 제거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플라스틱 관인데요. 쉽게 말해서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할 때 뭔가 싹 빨아들이는 그런 네. 것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술에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일단 2010년에 다국적 경쟁 기업이었던 벡톤 디킨스 코리아가 한국 내 생산 중단하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분야의 경쟁력이 세운메디칼은 굉장히 강화됐고요. 현재 주요 제품의 점유율이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마진율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고마진 제품이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꾸준한 회사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캐시카우가 또 성장성까지 보유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이 90%라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진율 역시 상당한데요.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사항,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머지 2가지는 어떤 건가요? 네, 나머지 두 가지는 아무래도 안정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으니까 성장성을 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네. 뭐 안정성만 가진 회사들은 안전할 수는 있지만 성장은 못하겠지만 이 세운메디칼은 또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얼마 전 휴가철에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죠. 이 슈퍼박테리아는 왜 슈퍼박테리아 불리냐 하면 항생 중에서 가장 강한 바로 이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도 별로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는 그렇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데요. 일단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침투되면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폐혈증, 요로 감염 등의 이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따라서 일단 병원에서 쓰는 제품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은 거의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 항균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항균 제품을 쓸 경우에는 슈퍼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력이 강화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운메디칼은 또 선도적인 기업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인공 가슴 보형물입니다. 최근 성형에 대한 욕구가 날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온 맵시를 살려주는 이 가슴 성형은 가장 많이 하는 성형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 CE마크를 획득을 했고요. 미국의 FDA 인가를 받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일단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한스 바이오메드가 바로 이 보형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도 세운메디칼의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성과 또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라면서 세운메디칼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실제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지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또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운메디칼은 일단 역사 깊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매년 10%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62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4억, 순이익은 49억이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을 보면은요. 236억이고 영업이익은 54억, 순이익은 4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보다는 이익률이 굉장히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분야는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와 3분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좋다라는 점은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감안할 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 100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는 2, 3년간 계속 꾸준히 연구해왔던 연구 개발 그리고 시설 투자 비용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아서요.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4년부터는 베트남 신공장 완공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의 그 크기도 넓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4,000원으로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이 바이오 산업, 일단 바이오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점에서 그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꾸준한 N자형 상승이 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2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운 메디컬에 대해서 순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